이번 주말에 큰 겁니다. 아스날이랑 맨유 경기고요. 모두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불안함을 팬들에게 좀 보였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결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맨유도 2승이고요. 예. 아스날도 2승입니다. 예. 승수는 똑같아요. 근데 1무가 있느냐, 1패가 있느냐. 풀럼전이 비긴 아스날, 토트넘전을 패배한 맨유.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갈리는데 아스날도 승점은 맨유보다 앞서긴 하지만 네네. 마찬가지로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게리 네빌이 이번에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스날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영입생은 많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술적으로. 네. 지난 시즌하고 백4의 구성이 바뀌었죠. 이것만 봐도 전술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데 뭔가 정리가 아직 덜 된 느낌이에요. 이 선수들을 어떻게 공존시킬지 또 누구를 쓰고 누구를 뺄지 이제 막 부상해서 돌아온 선수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스날이 이쯤에서는 특히 맨유전에는 이제 정리된 팀의 상태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결국 지금 맨시티 승점 3전 전승이라 아스날보다 앞서 있거든요. 1무 하나만으로 일단 이 승점 경쟁에서 아스날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스날의 이전 3경기를 좀 보면서 네. 맨유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거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유도 반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꼽아드릴게요. 자, 일단 아스날이요. 노팅엄이랑 팰리스랑 크리스탈 팰리스랑 풀럼 상대했는데 네. 비교적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내려앉아서 경기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아스날 경기 보면 하베르츠, 라이스는 그래도 그 자리 위치했던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웨데고르, 파티 이런 선수들이 위치가 어딘가가 싶을 정도로 서로 로테이션 돌고 굉장히 좀 바쁘게 공격을 좀 전개했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1, 3라운드 때 네. 라인업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왼쪽 풀백은 경기마다 바뀌었어요. 네. 팀버의 부상이 가장 좀 변수가 된 사고였고 토미야스 나왔는데 퇴장을 당했죠. 팰리스전에. 네. 그래서 이제 풀럼전에는 키비오르가 나와서 수비 뒷공간에 많이 내줬는데 이렇게 라인업을 쭉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변형 백스리를 기반으로 한 3, 2, 4, 1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백스리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백스리가 왼쪽 풀백과 살리바, 화이트 3명 이렇게 서요. 살리바가 백스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좌우에 있는 센터백은 공격 시에 다 전진을 시킵니다. 왼쪽에 볼이 간다? 그러면 왼쪽 풀백 키비오르 아니면 토미야스가 전진을 하고요. 오른쪽에 공이 간다? 화이트가 전진을 해요. 뒤에 살리바만 남아있고 나머지 자원들은 다 올려보내는 식입니다. 왜 이런 전술을 썼느냐? 지금까지 만난 상대들을 보세요. 노팅엄, 팰리스, 풀럼이죠. 다 밀집 수비 상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격 숫자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아르테타가 이런 전술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술 그대로 만약에 맨유전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맨유는 래시포드처럼 안토니도 발이 빠르고 침투 잘하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침투되고 키패스, 롱패스 찔러 넣어주는 거 빠른 템포에 볼 꽂아주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 팀을 상대로 아스날이 같은 형태로 나왔을 때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역습을 맞을 수 있다. 풀럼전에 아스날이 빌드업 실수 나와가지고 바로 실점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초반에 공 뺏겨가지고 그냥 테나 감독도 강한 압박을 중시하고 그 압박이 아직까지 지금 합이 좀 안 맞아서 간격이 많이 벌어지긴 하지만 많이 뛰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시도는 여전히 테나 감독의 맨유가 많이 하거든요. 아스날이 같은 구성으로 나왔을 때 저는 충분히 이른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고 볼이 전개되다가 끊겼을 때 올라간 센터백의 뒷공간에 역습으로 맞을 가능성도 맨유를 상대로는 꽤 있다. 지난 시즌 올드 트래포드 원정 가서 패배했던 것도 아스날이 경기는 지배했지만 맨유의 역습에 고전하면서 결국 이때 패배를 했거든요. 맨유는 노려야 될 부분 역시 역습이라는 점. 빠른 역습, 전방 자원의 속도를 활용하라. 아스날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후방의 구성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후방 구성이 바뀐다는 거는 선수 구성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이전처럼 좌우 스토퍼도 전진하는 게 아니고 한 명 정도는 좀 내려앉거나 아니면 라이스가 밑에서 보좌하거나 이런 느낌을 좀 바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돼요. 후방의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 선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 3라운드를 봤을 때 선발에서 빠져있는 선수가 있죠? 마가야니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마가야니스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마가야니스가 선발이 아니었던 이유는 변형 백스리를 바탕으로 살리바 이외 자원들은 다 올라가는 구조였잖아요. 마가야니스가 빌드업은 잘하지만 팀버, 토미야스랑 비교했을 때 혹은 키비오르랑 비교했을 때 물론 키비오르는 왜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보다는 볼을 끌고 풀백처럼 올라가는 플레이는 좀 소극적으로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가야니스는 뒤에서 넓게 커버하는 거를 잘하잖아요. 근데 아스날이 이전까지 경기들에서 마가야니스를 쓰지 않고 나머지 풀백 성향의 선수들을 조금 더 왼쪽에 배치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선수를 풀백처럼 전진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나. 그리고 거기서 마가야니스는 그만큼의 전진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의 볼을 끌고 올라와주고 좀 오버래핑을 하는 유형의 선수를 그 자리에 배치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진첸코가 부상으로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왼쪽에서 전개를 도맡아줄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올라가라. 네, 숫자를 더해주기 예.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성향의 선수를 왼쪽 후방에 두었다. 네. 그래서 마가야니스는 어쩔 수 없이 전술적인 이유로 저는 3라운드까지 선발에 들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맨유에게 지난 시즌 레시포드에게 역습 허용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때. 그때 아스날이 막 위쪽에서 막 볼 다루고 이러다가 어떻게 본다면 허무하게 맨유한테 골 실점하고 이랬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역습 이런 전개 때. 그러면은 지난 경기 때 우리가 맨유라는 팀에게 역습 좀 허용했었는데 근데 최근 경기에서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 조금은 뒷공간이 헐거워. 이럴 때는 아예 마갈량이스랑 살리바를 이전 시즌처럼 그냥 두고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아르테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안토니 선수는 물론 더더더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안토니가 그래도 활발하게 뛰고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간 만들어주는 플레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 2라운드 당시 안토니는 이전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연계가 간결해졌어요. 특히 울버햄튼전 때는. 그래서 동료에게 자기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드는 공료에게 안토니가 건네줄 수 있고 그게 오른쪽의 맨유 공격에 혀를 뚫을 수 있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마가야니스가 필요합니다. 키비오르 풀럼전에 굉장히 수비적으로 많이 고전했고 토미야스는 물론 나왔을 때 뭐 잘해줄 수 있는 선수로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마가야니스가 가진 수비 안정감이 좀 더 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저는 진첸코의 선발을 추천하고 싶어요. 진첸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풀럼전 진첸코 교체 투입 이후의 퍼포먼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타볼 얘기할 때 당연히 뭐 웨데고르, 사카 이런 선수도 중요한데 지난 시즌 보면 진첸코가 오면서 뭔가 완성이 됐다는 느낌 많이 들었잖아요. 진첸코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왼쪽 센터백 혹은 왼쪽 풀백이 굳이 전진하지 않아도 왼쪽 스토퍼가 전진하지 않아도 진첸코만으로 왼쪽 공격이 좀 풀리게 되는 환경이 알아서 조성이 돼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갈량이스 같은 선수는 붙어 있고 진첸코는 올려두고 그러면 그쵸. 충분히 진첸코가 풀어주는 역량이 있으니까 수비적으로 살리바 마갈량이스 둔 상태에서 볼은 볼 순환대로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진첸코가 왼쪽에 순환을 도와주면서 왼쪽 공격을 좀 이끌어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왼쪽에 볼을 받아줄 하베르츠가 아직은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진첸코 왼쪽 풀백 그래서 센터백에 마갈량이스가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화이트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 풀백으로 빠지면서 파티가 그러면 오른쪽 풀백이 아니고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파티, 웨데고르의 라이스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직 하베르츠가 적응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 하베르츠 적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다른데 저는 이거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진첸코가 만약에 들어와요. 제가 하베르츠는 첼시 때도 느꼈지만 이 선수가 활동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많이 뛰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스날 와서도 첼시만큼은 아니지만 아래쪽까지 와서 다시 공격 전개할 때 롱패스 받으려고 이제 경합하는 장면도 있고 침투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거리가 저는 여전히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첸코가 오면 하베르츠 입장에서는 좀 더 위쪽에서 싸워줄 수 있어서 만약에 진첸코가 같이 하베르츠랑 뛸 수 있다면 하베르츠는 슬슬 좀 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하베르츠를 온전히 평가하면 물론 여전히 하베르츠가 좀 더 핏이나 호흡이 올라와야 되는 건 맞지만 진첸코 제주스랑 같이 뛰면 훨씬 잘할 것 같아요. 뭔가 아르테타가 하베르츠를 데려올 때 기대했던 그런 공간 움직임, 침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베르츠는 키가 어쨌든 크니까 이 선수가 막 공중볼을 엄청 잘 막 따거나 그걸 선호하거나 하는 건 아니어도 따줄 수 있는 선수. 큰 키의 선수가 공격 옵션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베르츠를 왼쪽에 두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진첸코, 제주스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같이 뛰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는 파티 대신에 라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라이스가 또 수비적으로 워낙 커버를 잘해주는 부분이 있고 라이스 원볼란치의 빌드업에 대한 부담은 진첸코가 옆에 서주면서 3-2를 마가야니스, 살리바, 화이트 백스리에 진첸코, 라이스, 수미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하베르츠, 웨데고르가 올라가는 방식의 3-2-4-1을 쓰면 밸런스나 전개가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백4의 구성을 바탕으로 아스날은 라인업에 있어서 맨유전은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좀 수정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진첸코, 제수스가 핏이 된다면 제수스까지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파티, 라이스, 하베르츠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골라 쓰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인업 띄워준 거는 맨유전 추천 라인업. 파비오 베이라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너무 잘했어. 플럼전 들어와서. 근데 왠지 조커로서 조금 더 몇 경기를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약간 들쭉날쭉한 활약이 아직까지 아스날 커리어에서 파비오 베이라가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이번만큼 바로 선발로 쓰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상황을 좀 지켜보자, 길게 봐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진첸코 제수스 부상 복귀는 분명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제수스의 핏에 따라서 충분히 은케티아가 될 것이냐 제수스가 될 것이냐, 그래도 제수스가 마르티넬리하고의 호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픽이 아닐까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아스날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해보고 이제는 맨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가장 최근 경기였던 노팅엄과의 경기 좀 답답했어. 이게 답답했죠. 뭐 초반에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초반에 역습에도 맞고 예. 셋피스에서도 맞고 너무 너무 순식간에 2대0으로 시작해버렸으니까 그걸 어쨌든 뚫어낸 건 아주 예. 대단하고 예. 다행히 이제 밑줄 수비를 상대하면서 맨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측면 선수들 간의 연계가 좀 괜찮았던 데다가 네. 에릭센도 이번 노팅엄전에 한해서는 움직임이나 볼 배급이 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전 경기들보다 다르게 어쨌든 결과를 냈고 네. 공격적으로 밑줄 수비를 파괴하면서 3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다는 점은 아주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밑줄 수비를 상대했던 노팅엄전과 이번 아스날전은 역시 매우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상대팀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1, 2라운드 경기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이 뭐냐? 역습 맞는 거예요. 맨유도 압박을 하는 건 좋은데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고요. 이게 또 초반에 부상자도 많고 그렇죠. 뭔가 선수들의 핏이 100%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테나 감독이 지금까지 경기들에서 쭉 무리한 압박을 중시하다가 예. 간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역습을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맨유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스날 상대로 수비 간격 벌어지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게다가 에릭센은 노팅엄전은 괜찮았다고 해도 기동력이 더 좋은 아스날, 이 경기는 약간 진짜 기동력 대 기동력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죠. 치고받을 예. 수 있잖아요. 그런 경기에서 에릭센의 어떤 활동량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히려 간격을 일단 좁히는 데 주력을 하고 올드 트래포드에서 지난 시즌 아스날을 꺾었을 때처럼 효율적인 역습을 통한 결정력 발휘에 좀 힘을 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란이 못 나옵니다. 네. 수비에서 루크쇼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 말라시아, 마운트, 마이누, 디알로 이런 자원들이 부상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수비에 있어서도 변수가 많아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지난 시즌만큼의 폼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 맨유는 조금 수비 라인이나 선수들의 간격 압박 기준점을 이번 아스날전만큼은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역습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관건은 최전방 공격수죠. 호일룬 데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금요일날 오전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날 오후에 테나 감독이 컨퍼런스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호일룬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겠네요. 네, 그 내용을 지금 참고를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 정보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호일룬 선수가 예. 금요일쯤에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고 지금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선발일지 교체일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좀 길게 써보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되게 이 선수 신입생이잖아요. 그리고 음. 이 선수는 아직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지도 않은 선수고 데뷔를 이제 하는 선수인데 이게 과감하게 써보는 게 왜 괜찮냐면 마샬이 별로라서 그래.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맨유한테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레시포드가 톱에 있는 게 아니고 레시포드 왼쪽, 안토니 오른쪽 측면에 벌려 있어서 공간 벌려 있는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뭐 에릭센 이런 선수들이 패스를 받아서 이 두 선수들이 알아서 전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중앙에 마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호일룬 같은 선수가 버텨주고 둘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호일룬도 침투가 되게 좋아서 예. 가속이 진짜 빠르잖아요. 예. 역습 특화거든요. 데뷔전에 치른다면 그게 선발일지 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호일룬 선수를 추천하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마샬 별로죠? 예. 레시포드 톱에 쓰면 레시포드도 톱에서는 아쉽죠? 그렇다고 또 레시포드를 톱에 올려서 역습에 집중하면 왼쪽 윙은 누군가 써야 되는데 가르나초가 아쉽다는 걸 우리가 그쵸. 익히 봐왔고 예. 산초도 아쉽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가 아직 이적시장 어쨌든 끝 마지막 상황을 못 봤는데 예. 이선의 추가 영입은 아마 힘들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맨유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기존 선수가 팔려야 추가로 선수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들을 보면 결국 호일룬 선수를 생각보다 좀 많이 써보는 게 이번 아스날전에는 좀 이롭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맨유는 지금 변수가 있어요. 네. 피세에 따른 그리고 부상에 따른 저는 개인적으로 카세미루도 지금 폼이라면은 박스 근처로 가서의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뭐 지난 시즌 맨유에서도 보여줬고 올 시즌도 저는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뒷공간이 헐거워지는 데 있어서 카세미루의 너무 높은 전진도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뭐 카세미루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지금 터나우 감독의 시즌 초반 선택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난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라인을 낮춘다면 네. 카세미로는 이 경기에서 저는 잘할 가능성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아스날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저희 나름의 추천을 해봤고 네, 맞아요. 맨유는 이 경기에 대한 접근법을 추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종윤형이 직관을 하시죠. 맞아요. 네. 야, 근데 이거 에메리츠 스타디움에서 사실 뭐 폼은 두 팀의 팬들 모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스날이 좀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현재로선 그렇죠. 아니 홈이기도 하고 지배를 할 거예요. 경기 지배를. 네, 근데 오히려 만약에- 거기서 맨유의 날카로움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종윤이 형이 갔는데 아스날이 좀 못 진다? 이긴다. 종윤이 형이 그럼 팩입니다. 네, 그럼 런던에 강제로 예. 남아 계시면 아스날 팬분들이 싫어하시겠죠. 예. 저 양반 또 에미레이츠 가가지고 예. 또 그럼 못 이긴다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아. 좀 결과가 여러모로 기대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종윤이 형은 직관하고요. 네. 저랑 이 경기 맨유 아스날 경기 있잖아요. 저랑 주원 형이랑 당근 형까지 초대해가지고 와우. 셋이 보니까요. 이번 시즌 입중계 게스트 부르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예, 같이 재밌게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이 경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